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예상외로 우리 선생님들이 수업 방법과 기술은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죠. 그 문제는 어디 있었을까요? 문제는 바로 우리 선생님들이 수업 속에서 주인이 되려고 했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사가 우리 선생님들이 수많은 가르침을 퍼붓지만 아이들이 그곳에서 배움이 없었다는 겁니다. 화려한 기술과 교수 방법으로 선생님들이 수많은 정보를 쏟아붓지만 아이들은 무의미하게 뭐만 하고 있을까요? 필기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필기만.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진짜 고민했습니다. 한국 공교육의 수업의 문제는 수업 방법과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교사의 수업 속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방향. 특별히 교사의 내면 속에서 수업의 주인이 교사가 아니라 학생으로 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는 수업 코칭을 할 때 선생님들 수업 기술과 방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수업을 하는 교사의 내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우리 수업 속에 그 교과 지식에 뭘 못 찾준다고요? 의미를 찾지 않는다는 거죠. 자, 소설 수업을 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미를 찾지 않는 소설 수업은. 자, 소설의 3요소는 뭐지? 인물, 사건, 배경이야. 오늘 날짜는 8월 22일. 23번! 이래서. 자, 우리 한번 소설 한번 배워보죠. 자, 스타트, 고! 자, 스톱! 인물 나왔다. 동물을 쳐라. 주인공이야. 고고고고! 스톱! 여주인공 나왔어. 남자 주인공, 여주인공 나와서 어떻게 했어? 사랑하겠지. 호감 있네. 밑줄 긋고 사랑하는 감정 적어! 스톱! 사랑하는 감정이 있으면 그 방해한 자가 있겠지. 동물을 쳐. 비호가. 그냥 무의미하게 어떻게 해야 밑줄 긋고 주는 거죠. 좋아하는 소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자, 의미가 있는 소설 수업은 어떤 모습일까요? 궁금한 사람 궁금해. 의미가 있는 소설 수업 궁금한 사람 궁금하세요? 궁금해. 궁금하면 보셔야죠. 지금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이해하면서 괴물의 주제를 찾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던져야 할 질문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세 가지. 그게 왜 못 봤을지 나는 이게 왜 친구들은 못 보는 걸 죽으려는 아저씨가 봤을까? 그런 관계에서 봤을 때 뭐 단순히 그 자살하든지 그런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 세 가지 정도, 적게는 2가지 정도 한번 지금 나와서 한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3, 2, 1, 스톱! 됐습니다. 괜찮아요? 이거 찾기 쉽지 않았는데 이거 좋은 질문이에요. 물속에 검고 큰 물체가 맞죠? 누구에게 보였어요? 자세한 사람이 보였어요. 근데 우리 눈에도 보여 안 보여? 이것도 분명히 의도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던졌던 질문을 나름대로 파악하면서 이 장면에 담긴 작가의 의도가 뭔지. 괴물이 밑에 있다고 했잖아. 나는 그 괴물 시점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한장 자체를 담았다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둬야 된다. 복도에서 저와 함께 토일 작가하겠습니다. 한 명. 보이는 것만 괴물인가? 눈에 보이는 것만 괴물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것도 괴물이라고 하는 거지. 예.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이 본인들을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지금 인문계 고등학교 수업의 모습을 보신 겁니다. 우리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스스로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여기는 시대에 좀 역행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나 봐. 아무 얘기를 안 하시네.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기 자신들을 좀비라고 합니다. 좀비. 굉장히 비극적인 단어예요. 왜 그럴까요? 반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응이. 왜 반응이 없을까요? 집, 학교, 학원, 집, 학교, 학원, 집. 이런 식으로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 아주 무의미하고 지루한 삶을 살기 때문에 반응이 없습니다. 보통 고등학교 수업에서. 뭐 대답하잖아요? 당신이 대답하세요. 뭐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 고등학교 수업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누가 수업을 했는지 몰라도 방금 봤던 수업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협력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놀라운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수업을 한 교사가 워낙 키가 크고 외모가 뛰어나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수업을 하는 교사의 지향점이 어디에 있냐면 의미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과 지식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의미를 발견해야 한다는 심령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아이들이 이렇게 의미를 스스로 발견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화면을 보듯이 아이들이 소설을 스스로 분석합니다. 자습서를 보지 않아도
미리 교사가 알려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의미를 이렇게 분석한다는 겁니다. 나양이 누군지 모르는데 저렇게 완벽하게 뭔가를 분석을 하고 있어요. 수업 질문을 던지고. 수업이라는 것은, 좋은 수업이라는 것은 어떤 테크닉이 아닙니다. 테크닉이 아니라 그 수업을 하는 교사의 내면 속에서 무엇을 지향하고 있다는 거죠. 점수와 평가를 지향하고 있으면 아이들은 좀비가 됩니다. 그런데 수업하는 교사가 이 교과실 통해서 의미를 지향하고 있으면 아이들은 요즘 말로 살아있네, 살아있고 살아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좋은 수업이란, 수업의 지향점은 의미뿐만 아니라 무엇을 향해야 되냐면 바로 관계를 향해야 됩니다. 관계. 한번 따라서 관계. 즉 좋은 수업이라는 것은 머릿속에서 의미를 만든 다음에 그 머릿속에 만들어진 그 의미가 어디로 나가야 되냐면 삶으로 나가야 됩니다. 삶 속에 나가서 우리 학생들은 사람과 이 세계와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왜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행복할까요? 불행하다는 겁니다. 왜? 그 똑똑한 사람들이 발견한 그 지식이 자기 자신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에 부정부패가 많은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과학을 배우면 자연이라는 것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역사를 배우면 그 역사 속의 인물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계 속에서 어떠한 의미 있는 실천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저는 국어교사입니다. 제가 가족에 관계된 시를 가르칩니다. 그럼 보통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시의 의미만 분석하고 빠집니다. 아니면 수능에 잘 나올 만한 뭘 풀겠어요? 기출문제를 분석하겠죠. 그러나 그래서는 좋은 수업이 안 나온다는 거죠. 수업을 하는 교사과 관계를 맺으면 그 좀비 같은 아이들 속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바로 이런 반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에 대한 느낌을 한번 한번 모둠별로 한번 토의를 하는데, 아버지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공통된 키워드 한 가지를 서로 한번 뽑아주기 바랍니다. 희생, 솔직히 희생이다. 아빠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아빠가 우리를 위해서 하루 종일 이렇게 sức 빠지게 희생을 해서 일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런 아빠를 우리가 좀 불편해하고 그래서. 자, 한 가지 키워드를 한번 여기 나왔어요? 왜 뒤일까요? 표정 보니까 나 울 것 같아. 나의 아버지 혹은 나의 어머니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공감,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있는 감정들을 끄집어내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했던 아버지가 어느새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어렸을 적처럼 이제 뛰어놀 수도 없게 됐고, 일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벌써 몇 년째 불면증을 겪느라 최근 한 5년간 새벽 5시 전에 주무시는 걸 없어요. 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지금 우리 고등학교 남학생들이 지금 수업 속에 뭘 하고 있습니까? 눈물, tears.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눈물을. 어떤 질문일까요? 아니,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의미와 관계를 진행하다 보면 수능 성적 어떻게 할 거냐? 시험 성적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예요? 시험 성적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아, 갑자기 또 약해지시네. 저는 단언코 이야기합니다. 시험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매번 오르진 않겠지만 오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의미와 관계를 찾는 수업은 학생들에게 몰입을 가져오게 되고, 그건 우리가 그렇게 맨날 이야기하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으로 연결됩니다. 문학 수업을 끝나고 한 학생이 이런 피드백을 했습니다. 언어 모의고사를 볼 때 시간이 늘 빠듯했었는데 문학 수업을 배우면서 좀 더 열어졌다. 왜냐? 모둠별로 토의하면서 내 생각을 스스로 표현한 것이 시험 문제를 푸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돈 주고 쓰라고 하지 않았어요. 중간고사를 볼 때는 걱정도 있었대요. 그런데 신기하게 중학교 때보다, 죄송합니다 중학교생님들, 중학교 때보다 작품의 내용이 더 잘 기억났다. 내가 먼저 생각하고 작품에 내포된 의미가 뭘까 고민하면서 작품 분석 능력도 향상된 느낌이었다. 즉 배움이 있으면 성적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많은 수업들이 성적만 평가만 하여 나아가니까 아이들은 그렇게 무기력하게 있는 거죠. 배움이 생기면
성적은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얘기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성적이 올랐다는 이야기가 없어도 저는 어떤 수업을 할 것 같아요? 저는 의미와 관계가 있는 수업을 하고 싶습니다. 왜요? 왜일까요? 저는 대한민국의 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이야기인데 저는 아이들 시험 성적 올려고 저는 학교 교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왜 교사를 하느냐? 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지켜주기 위해서 교사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시험 성적 올렸다는 그런 이야기보다 제가 정말 듣고 싶은 아이들의 이야기 이런 겁니다. 제 생각을 표현해보다는 활동 때 막연하고 무엇을 쓸지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이렇게 글을 잘 쓸 수 있고 독서로 또 열심히 쓸 수 있는 것을 보면 과거에 제가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금까지는 항상 남이 시키는 대로 수동적인 생활을 해왔지만 이제 문학과 함께 능동적이고 활기찬 삶을 살아갈 것이다. 한 학기 동안 문학은 나를 자라게 했다.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죠. 제가 교사가 된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학생들을 입시 기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좀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수업을 통해서 정말 아이들이 의미 있게 참 배움과 성장을 하기 저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정말 가슴 아픈 거는 이런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교사의 내면 속에 자꾸만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입시라는 괴물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그 내면이 흔들리고 이런 수업을 하고 싶지만 자꾸 평가 위주 수업을 가는 겁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관객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정말 세상을 바꾸고 싶냐고요? 수업을 바꿔야 됩니다. 수업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서는 겉으로는 인성, 의미, 관계 이런 거 얘기하는데 고등학교 올라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면 어른들은 괜찮아요. 어른들은. 근데 누가 문제가 됩니까? 누가? 우리 학생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학생들이 절망과 한숨과 탄식 속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정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냥 여기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교 수업 속에 무엇이 일어나는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학원에서 어떤 변화를 갖는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많은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본인들이 벌었던 돈을 가지고 수업이 아닌 가짜 수업에 애들을 보내고 있어요. 애들은 어떻게 다 봅니까? 그냥 한숨 쉬고 그냥 자요, 집에서. 저도 물론 흔들 때가 있습니다.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다시금 이 노래를 부르면서 다시금 제가 내 수업이 어디로 재앙할지를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과 또 이 온라인을 보시는 여러분과 함께 간디학교 교가를 부르고 싶어요. 이 노래를 부르시면서 정말 이 가슴에 우리의 한국의 수업이 어떠해야 하는지 또 우리 자녀가 어떤 수업을 들어야 하는지 그것을 한번 같이 가슴 속에서 정말 우리 한국의 수업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해 보시고요. 여기에 떠오르는 학생들의 모습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분은 같이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별 해는 마음으로 없는 길 가려내 사랑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설레는 마음으로 낯선 길 가려 하네 아름다운 꿈 꾸며 사랑하는 우리 아무도 가지 않는 길 가는 우리들 누구도 꿈꾸지 못한 우리들의 세상 만들어 가네 배운다는 것 꿈을 꾸는 것 가르친다는 것 희망을 노래하는 것 배운다는 것 꿈을 꾸는 것 가르친다는 것 희망을 노래하는 것 우리 알고 있네 우리 알고 있네 배운다는 건 가르친다는 것 희망을 노래하는 것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 수업은 꿈을 노래하고 희망을 노래해야 됩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우리나라 교육의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